안녕하세요, 프레모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쓰는 피그마 A2G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을 전혀 못해서 막막해요. 포토샵은 너무 어렵고 일러스트는 비싸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디자인 때문에 아이디어 실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그마 하나면 됩니다. 완전 무료고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고 심지어 협업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해요. 이거 하나로 인스타 콘텐츠, 상세 페이지, 프레젠테이션, 심지어 프로토타입까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강의 하나면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실제 서비스에 바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피그마를 왜 써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피그마에 접속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작업하다가 카페 가서도 이어서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바로 열 수 있어요. 두 번째, 완전 무료예요. 피그마는 무료 요금제로도 웬만한 작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 작업을 최소화해줍니다. 똑같은 버튼 100개 만들어야 할 때 피그마는 컴포넌트 기능으로 한 번만 수정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거 하나로 생산성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번째, 실시간 협업이 가능합니다. 구글 문서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어요.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가 다 같이 보면서 피드백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봐도 피그마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자, 이제 직접 시작해 볼까요? 구글에 피그마를 검색하세요. 피그마에 들어가서 Get Started for Free 선택.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끝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왼쪽 상단에 보이는 목록들이 피그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페이지. 페이지는 스케치북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레임. 프레임은 실제로 디자인이 들어가는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 왼쪽 아래 보면 분홍색 박스에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핸드폰 화면, 웹페이지 같은 걸 여기에 만들어요. 세 번째, 섹션. 섹션은 비슷한 프레임들을 그룹으로 정리할 때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섹션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섹션이에요. 여러 개 프레임을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일. 피그마는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완전 편하죠. 다섯 번째, 버전 저장하기.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버전을 따로 저장해 둘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안전해요. 여섯 번째, 공유하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쉐어 버튼으로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페이지 컬러 변경.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작업하기 편한 색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여덟 번째, 썸네일 설정. 해당 요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Set as 썸네일을 선택하면 나중에 피그마에 작업물이 많아도 바로 찾을 수가 있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피그마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각형, 원 같은 이런 기본 도형들은 하단 툴바에서 단축키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사각형은 R키, 원은 O키, 선은 L키. 도형을 만들면 오른쪽 패널에서 색상, 테두리, 투명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검은색으로 채워진 도형도 있고 테두리만 있는 도형도 있죠. 이런 스타일은 오른쪽 패널에 Fill, 그리고 스트록 옵션으로 조절하면 돼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다양한 선들이 보이죠. 물결 모양선, 점선, 화살표. 이런 건 펜툴이나 라인 툴로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화살표 같은 경우는 선을 그은 다음에 오른쪽 패널에서 스트록 옵션에 들어가면 화살표 끝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완전 편하죠. 왼쪽 중간 부분을 볼까요? 같은 이미지가 4가지 방식으로 들어가 있죠. 피그마에서는 이미지를 프레임에 넣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 선택할 수 있어요. Fill은 이미지가 프레임을 꽉 채우거나 Fit은 이미지 비율을 유지하면서 프레임 안에 딱 맞추기도 하고 Crop은 이미지를 잘라서 원하는 부분만 보여주고 Tile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패턴처럼 채웁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이 옵션들을 바꿔가며 써보면 차이가 확 느껴질 거예요. 오른쪽에 자유로운 곡선들이 보이죠? 이건 펜툴로 그린 거예요.
점을 찍으면서 자유롭게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드래그하면 곡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아래쪽에 텍스트라고 적힌 부분 보이시죠? T키를 누르고 캔버스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오른쪽 패널에서 폰트 종류, 크기, 굵기, 줄 간격, 웬만한 텍스트 옵션은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그마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작업 화면에 댓글 달기. 피그마의 가장 강력한 협업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댓글 기능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처럼 특정 부분에 댓글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편하죠? 댓글 다는 방법은 첫 번째, 하단 툴바에서 말풍선 아이콘 클릭. 두 번째, 댓글을 달고 싶은 디자인 요소를 클릭. 마지막으로 댓글 내용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위치에 댓글이 핀처럼 박혀요. 예를 들어 이 버튼 색상 좀 더 밝게 해주세요. 여기 텍스트 오타 있어요. 이 이미지 해상도 더 높은 걸로 교체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위치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서 소통이 훨씬 명확해져요. 댓글에 멘션하기. 댓글 쓸 때 골뱅이 이름을 입력하면 특정 팀원을 태그할 수 있어요. 댓글 해결하기. 피드백을 반영했으면 댓글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해결된 상태로 바뀌면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협업할 사람 초대하기. 혼자 작업할 수도 있지만 피그마의 진짜 매력은 협업 기능이에요. 특정인을 초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오른쪽 상단에 쉐어 버튼 클릭. 두 번째, 이메일 주소 입력. 마지막으로 권한을 설정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권한 설정이에요. 캔 에딧은 디자인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 캔 뷰는 보기만 가능하지만 수정할 수 없어요. 링크를 공유하고 싶다면 카피 링크를 선택하고 링크를 복사해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권한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실시간 채팅하기. 여러분, 피그마 안에서 슬래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미니 채팅창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파일 작업하면서 동시에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슬래시 명령어 활용법은 슬래시를 눌러서 채팅창을 열고 메시지를 입력하면 스르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색상 이걸로 바꿨어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10분 후에 미팅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슬랙 열 필요 없이 피그마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네 번째, 화면 넓게 보기. 작업하다 보면 양옆 패널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UI를 숨겨버리면 돼요. 단축키는 윈도우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맥은 커맨드 시프트 슬래시를 누르면 캔버스만 크게 보이면서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어요. 프레젠트 모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발표할 때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확인할 때 진짜 유용해요. 상단 오른쪽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완전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 시연할 때 쓸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다른 작업자의 커서 안 보기. 실시간 협업을 하면 다른 사람의 커서가 화면에 보일 때가 있어요. 보통은 저 사람 지금 저 부분 수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서 좋은데 가끔은 방해가 될 때도 있겠죠. 커서 숨기는 방법은 첫 번째, 상단 메뉴에서 뷰 클릭하고 두 번째, 멀티플레이어 커서스를 체크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화면에는 다른 사람 커서가 안 보여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의 화면에 집중해야 할 때는 스포트라이트 미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입사원 교육할 때나 원격으로 디자인 리뷰할 때 완전 유용해요. 피그마에는 음성 채팅 기능도 있어요. 우측 상단에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줌이나 구글 미트 켤 필요 없이 피그마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파일로 내보내야겠죠. 피그마에서는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파일을 내보낼 수 있어요. 프레임 내보내기, 에셋 내보내기, 그리고 PDF로 내보내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프레임 내보내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내가 만든 특정 프레임이나 요소를 이미지 파일로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내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내보내고 싶은 프레임이나 요소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 패널 아래쪽에 보면 익스포트라는 섹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보내기 설정을 추가하고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제 파일 형식별로 언제 뭘 써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PNG는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어서 웹사이트나 앱 UI에 가장 많이 써요.
로고, 아이콘, 버튼 이미지 만들 때 완전 유용하죠. JPG는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배경 이미지에 좋아요. 썸네일이나 배너, 포스터 만들 때 쓰면 되겠죠. SVG는 벡터 파일이라서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PDF는 인쇄할 때 쓰는 형식이에요. 포스터, 명함, 브로셔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됩니다. 배율 설정도 중요합니다. 익스포트 옆에 보면 1x, 2x, 3x 같은 옵션이 있을 거예요. 1x는 원본 크기고 2x는 고해상도예요. 3x는 더 높은 해상도로 모바일 앱용이에요. 웹사이트나 앱 개발할 때는 보통 2x나 3x로도 같이 내보내야 고해상도 화면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요. 두 번째, 에셋 내보내기. 에셋은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를 말해요. 에셋을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개발자한테 전달할 때는 보통 아이콘은 SVG 파일로, 이미지는 PNG 파일로 2x, 3x 배율로, 배경은 JPG로 내보내요.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다르게 내보내야 해요. 폴더 구조도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에셋 폴더 안에 아이콘스 폴더 만들고 이미지스 폴더 만들어서 각각 정리하는 거죠. 세 번째, PDF로 내보내기. PDF는 인쇄용이거나 발표 자료로 쓸 때 많이 내보내요. PDF로 내보내는 방법은 내보낼 프레임들을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익스포트 설정에서 파일 형식을 PDF로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끝이에요. 이번에는 피그마에서 작업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알아볼게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피그마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배워볼 건데 폰트 동시에 변경, 색상 동시에 변경, 그리고 레이어명 한꺼번에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실습하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폰트 동시에 변경. 여러분 이런 상황 있잖아요. 예시 1번을 볼까요? 여기 캐릭터 이미지가 3개 있는데 각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그마는 처음이죠. 잘 부탁해요 라는 텍스트가 있죠. 근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폰트를 다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해요? 하나하나 선택해서 바꾸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바꾸고 싶은 텍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안녕하세요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 텍스트를 선택하고 에딧 메뉴에서 Select All With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Select All with Same 폰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속성을 가진 모든 텍스트가 자동으로 선택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폰트를 쓰는 모든 텍스트, 같은 크기의 모든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선택되는 거죠. 이제 한꺼번에 바꿔볼게요. 모든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패널을 보세요. 폰트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서 다른 폰트를 선택하면 선택된 모든 텍스트의 폰트가 한 번에 바뀌어요. 완전 간단하죠. 3개 텍스트를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쫙 바꾸는 거예요. 만약 텍스트가 10개, 20개, 100개라면 시간 절약이 어마어마하겠죠. 다른 속성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폰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크기, 줄 간격, 자간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색상 동시에 변경. 이번에는 예시 2번을 볼까요? 여기 노란색 사각형과 보라색 원이 3세트 있죠. 근데 갑자기 노란색을 전부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해요? 먼저 바꾸고 싶은 색상을 가진 도형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사각형을 선택할게요. 이럴 때는 에딧 메뉴에서 Select All With를 클릭 후 Select All with Same Fill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패널에서 필 색상을 원하는 색으로 바꿔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짠! 화면에 있는 같은 색상의 모든 요소가 한 번에 바뀌어요. 3개의 사각형이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죠. 이 기능이 왜 좋냐면요. 브랜드 색상을 바꿔야 할 때 완전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짜리 디자인 파일에 파란색이 수백 개 들어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전체 색상이 바뀌는 거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샵 FFAA00이랑 샵 FFAA01은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색상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취급돼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는 처음부터 색상을 통일해서 쓰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레이어명 한꺼번에 변경.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어 이름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시를 다시 볼까요?
여기 예시 1, 예시 2, 예시 3 이렇게 레이어 이름들이 있죠. 만약 이름을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3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하나하나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너무 귀찮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리네임 잇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단 메뉴에서 플러그인스 앤 위젯을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리네임 잇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플러그인이 나와요.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하면 끝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이제 사용해 볼게요. 먼저 이름을 바꾸고 싶은 레이어들을 전부 선택하세요.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 플러그인에서 리네임 잇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리네임 잇 창이 뜨는데 여기서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번호 매기고 싶다면 커런트 네임 옆에 %n을 입력하면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요. 예를 들어서 프레임 %n 이라고 입력하면 프레임 1, 2, 3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설정을 다 했으면 리네임 버튼을 눌러보세요. 짠! 모든 레이어의 이름이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작업할 때 훨씬 편해요. 자, 이번에는 피그마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마스크 기능을 배워볼게요. 마스크가 뭐냐면요. 이미지나 요소의 특정 부분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숨기는 기능이에요. 포토샵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마스크 종류를 알아볼 건데 클리핑 마스크랑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입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마스크란 먼저 마스크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갈게요. 여러분, 창문에 커튼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튼 모양대로만 밖이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지잖아요. 마스크도 똑같은 원리예요. 특정 모양 안에 있는 부분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마스크를 왜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네모 프레임 안에 사진을 딱 맞춰서 넣고 싶을 때,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복잡한 모양 안에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 이럴 때 마스크를 쓰면 완전 편해요. 첫 번째 예시를 볼까요? 먼저 기본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툴, R키를 눌러서 네모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제 이미지를 네모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미지가 뒤에 있다면 오른쪽 대괄호를 클릭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적용해 볼게요. 이미지와 네모 둘 다 선택하고 Use as 마스크를 선택해 주세요. 짠! 네모 모양 안에만 이미지가 보이고 나머지는 잘려나갔죠.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합치거나 자를 수 있는 마스크 기능입니다. 해당 도형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의 패널에서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면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잘리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하는 게 바로 피그마의 마스크 기능이에요. 첫 번째 예시를 볼까요? 여기 3개의 원이 있는데 검은색, 보라색, 주황색 원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죠. 이걸 한 줄로 딱 맞춰서 정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렬 기능을 쓰면 됩니다. 실습해 볼게요. 먼저 3개의 원을 만들어 볼게요. 원 툴, 5키로 원을 그리고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해주세요. 그 다음 3개를 아무렇게나 배치해 보세요. 높이도 다르고 간격도 제멋대로인 상태로요. 이제 이걸 정렬해 볼게요. 3개의 원을 전부 선택하세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패널을 보면 정렬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작은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바로 정렬 버튼들이에요. 직관적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상단, 가운데, 하단 순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한번 가로 가운데 정렬을 눌러볼게요. 짠! 3개의 원이 딱 한 줄로 맞춰졌죠. 높이가 제멋대로였던 원들이 이제는 수평선상에 딱 맞춰진 거예요. 간격도 균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병렬 옵션 아래쪽을 보면 TD업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요소들 사이의 간격이 자동으로 균등하게 조절돼요. 예를 들어서 원 3개가 10픽셀, 50픽셀, 30픽셀 이렇게 제멋대로 떨어져 있었다면 TD업을 누르면 전부 똑같은 간격으로 정리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피그마의 기본기라고 보면 돼요. 이 기본기만 잘 다져놔도 웬만한 디자인 작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깝잖아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 고급 기능들, 실무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꿀팁들, 그리고 작업 속도를 10배는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배워볼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 컴포넌트, 프로토타입,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까지 배워보도록 할게요.